어떠한지, 그리고 충청북도의 미혼 한부모 가족 실태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인터넷 기사들을 통해서 내부 자료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충청북도가 미혼 한부모 가족을 위해서 관심을 써줬을 수 있는 과제를 시급한 부분부터 몇 가지를 담아봤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한부모 가족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은 뭐 이미 많이 증가했고요. 혼외 출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미혼모라고 부를 것이냐, 혹은 한부모로 통일할 것이냐, 이런 정치적인 그 역동의 그 어떤 지역 속에서 아직도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어떤 그 다양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미혼모 가족이든 한부모 모두 인파워먼트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요구도 다양하고 팬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서비스도 복잡화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그 빈곤에 대한 인식과 그것에 대한 권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코로나19 이후에는 훨씬 더 다양한 요구들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빈곤과 이런 전염병, 감염, 이것이 얼마나 많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중요한 삶의 질에 얼마나 많이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가, 단적인 예로 저희 깜짝 놀랐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한글을 못 읽는답니다. 그럴 정도로 이 빈부의 격차라고 하는 것이 후세대에도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집단이 여러 가지 다중차별과 소외 속에 놓여있는 미혼 한부모 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양 감소하고 양육의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들은 이미 아실 것 같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우리가 미혼모 하면 10대 미혼모, 청소년 미혼모 도와줘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물론 도와줘야 되고요. 저도 17, 18살짜리 아이들이 부부로서 자녀를 키우는 과정들을 작년에 연구를 해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계속 받습니다. 예, 새로운 서비스 요구들이 자꾸 나타나는데 양육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그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20대, 30대, 40대 이분들도 미혼모로서 자녀를 낳아 기르는데 성인이라는 이유로 이분들이 그 사회에 기여하고 후세대를 위해서 정말 그 존재지위에 기반해서 얼마나 많은 그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때로는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연령과 저연령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무숙인 여성들도 지금 미혼모로서 정신건강의 문제를 가지면서 아이를 낳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혼모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숙인 문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각한 그런 출산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혼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혼외 출산이 전 세계적인 증가 추세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절반 이상이 혼외 출산, 사실혼, 혼외 출산하면 좀 그 말도 적절하지는 않은데요. 사실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혼이 증가해서 아이를 낳는 경우에 합계 출산율이 높아지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장을 하자 뭐 이런 것은 아니고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볼 때 역시 그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출산율이 높아진다 라고 하는 것들을 결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하고 일본 같은 경우가 증가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차별적인 요소들이 여전히 많다 보니까 자녀 그 인구 대체 비율까지 합계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고 있는 그런 그 아이러니한 측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인의 자의 그 추이를 보시게 되면 계속 저렇게 2018년도까지만 제가 제시를 했는데요. 2.19%로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혼모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혼부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혼부도 이제 우리도 좀 특히 그 자녀를 키울 때 그 남성 한부모 가족을 위한 시설들이 필요했을 때 하나가 세계로 늘어났잖아요. 미혼부들도 우리도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아기를 직접 키우겠다라고 하는 미혼부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는 여성이 키우는 거 이런 공식이 적용이 되지 않고요. 여성들도 또 때로는 아기를 아빠한테 맡기고 싱글로 살아갈 수도 있고 굉장히 이거 A는 B다라고 단정지어 얘기하기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혼부도 저렇게 자녀를 직접 키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거는 바람직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들이 어떤 삶의 경험을 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에 대해서는 소극적입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여성들은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성들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거도 가능하다, 사실혼이 앞으로는 보편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응답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좀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부분들이 뭐냐면요. 이런 인식과 현실 간의 격차는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혼도 가능하고 결혼을 안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애를 낳아 키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부도덕하고 무분별한 성행위를 하고 일탈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얘기를 가장 직접적으로 적나라하게 듣는 데가 의료계통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병원이죠. 병원에서는 혼나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상처가 굉장히 크니까 산전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다시 가고 싶죠. 네, 이런 인식이 아직도 굉장히 심각하게 남아있고요. 학교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한국 학생, 몽골 학생, 그 다음에 일본 학생 이렇게 섞여 있는 데가 강의를 했어요. 몽골 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네 아이는 어떠냐? 아기 날 때까지 수업에 나온대요. 그래서 그 아이 친구가 안 나오면 아기 날아갔구나. 그래서 학교 방과 후에 포스터 들고 가서 출산을 축하한다. 우리가 몽골 하면 우리보다 훨씬 후진국이구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평평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 평생 저항력의 빈곤 이 고리를 끊어내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사회가 그렇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정말 친하게 지냈던 분도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당장, 더럽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그냥 나가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 상처가 그 트라우마가 사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요. 또 임신 출산 과정에서 도와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더 그런 상황들이 있겠죠. 저는 통계로 연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대면 인터뷰를 통해서 질적 연구를 하는 쪽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너무 적나라한 사례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 자신의 어떤 간접 외상을 저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텀을 두고 다시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요. 정말 같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인가 싶을 정도의 정말 신문에 나올 만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아이를 갖고 싶어서 가진 것도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는 성폭력으로 아이를 가져도 낳기 이릅니다. 그런 사례들도 있고 정말 자발적으로 정말 그 가정을 이루려고 했으나 아이를 가지는 순간 남성들이 떠나는 경우가 열의 9이 넘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홀로 남게 되는 그런 위기를 겪게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빈곤이나 차별은 거의 고착화돼서 아이들까지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한부모 가족, 한부모 어머니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좀 늦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거기서 경험한 걸 엄마한테 얘기하셨을 때까지 조금 더 데리고 있다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경험하는
차별이나 어려움들을 엄마가 캐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차별이 심하고 아이들에게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임신, 출산, 자녀 영육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원치 않는 임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들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받거나 하게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권고사직을 받아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부모님들은 낙태나 입양을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집을 나와서 교회 목사님직, 신부직 전전하다가 고시원에서 아이를 낳기도 하고요. 정말 주거를 전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정말 한겨울인데 여름을 입고 이를 닦지를 못해서 이가 시커멓게 돼서 난삭이 돼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게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보니까 이 경우에 아이를 낳아서 입양을 보내도 파양이 되는 비율이 높은 게 아이들이 산전 영양 상태나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태어나서도 1, 2년 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현이 됐을 때 아이들이 건강하지 않은 비율이 더 높아요. 그래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정말 그 정당한 권리와 대우를 받는 그런 풍토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출산의 단계에서도 자살 충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하고 우울감이 시달리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양육 과정에서는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신, 출산, 자녀 양육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요. 또 취업이나 고용 과정에서도 이 임신, 출산 과정에는 아무래도 무직이나 서비스직을 종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아기를 가졌는데 굶기도 합니다. 하루에 한 끼를 못 먹을 때도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히고요. 주거비 때문에 가장 큰 비용 부담이 주거비예요. 지금 월세 이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12~13평만 돼도 5~60만 원이 훌쩍 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어도 주거비 때문에 해결이 어렵고요.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이 어려운 직장입니다. 즉 소규모 자영업 그런 데 아르바이트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 어떤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이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이유로 입양을 선택하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 선택의 이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그리고 나보다는 좀 더 나은 집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두 가지가 다 맞물려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모가 키우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냐.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시설에 아이를 맡겨도 시설이 지금 1일 3교대잖아요. 그 분들에게 맡겨지는 아이 양육의 부담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자꾸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이 바뀌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안정된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정말 건전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가는 과정에서 장애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투자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걸 이제 다시 저희들이 함께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는 건강 상태인데요. 지금 이제 사대보험 미가입이나 단시간 비정규 노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 임신 사실을 알까봐 부모에게 연락을 못해서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갔을 때 조금 아파도 병원에 가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혜택을 제대로 못 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전 관리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지금 보건소에 가서 웬만한 거 다 혜택을 받잖아요. 카드도 있고. 근데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보건 쪽이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 보수적인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리고 우리가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어떻게 아이를 가졌는지 치료만 해주면 되고 그냥 서비스만 주면 되는데 서비스를 주는 사람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꾸 물어봐요. 이 간섭의 문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들에게는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양육미용 모자가정 부모와 자녀 한 세트로 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96명.
2013년도입니다. 지금부터는 7년 전이죠. 제가 왜 2013년도 자료를 여기다 제시했을까요? 연구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그 연례적으로 행사를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재단은 정말 관심을 갖고 저렇게 전체 그 풀로 이렇게 건강검진을 다 했습니다. 그랬을 때 특정한 건강 질병을 가지고 있는 건수가 굉장히 많았고요.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의 비율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비만이나 과체중 비율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저희 편견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유엔 한부모님들 대상으로 집단 상담 토론회를 하려고 이렇게 모았는데요. 들어가려고 하다가 제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들 한 등치씩 하시는 거예요. 나이도 30대밖에 안 됐는데 또 한 등치씩 쫙 앉아 계신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술이 많으세요. 술 먹지 않고 아이 데리고 늦게까지 부족관념이 생기시면 안 됩니다. 술 먹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였죠. 그래서 과체중이나 비만이 코로나 때문에 아마 더 늘어났을 겁니다. 나는. 저런 문제들,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만과 빈곤은 정해상관 문제였습니다. 옛날에는요 가난해서 못 먹었어요. 요즘에는 가난해서 붓습니다. 부자들이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 그 과체중 부분이 굉장히 많고 아이들도 그렇게 관리가 안 되냐. 우울 증상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이 우울이 심하니까 공격성이 표출이 되는 거예요. 애 집어던지니까. 그러면 애를 그룹품에 보내잖아요. 그래서 애는 엄마하고 떨어졌잖아요. 다시 돌아와요. 학교 생활을 못합니다. 엄마가 자기를 다시 보낼까봐 10분 간격으로 전화해요. 엄마 어디 가요? 그런 정도의 심리정서적인 상황이 되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서 보시면 예현화된 행위라고 하는 것은 공격성입니다. 나와서 싸우고 때리고 던지고 이런 행동들이 분노 폭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회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지 않도록 저희들이 정말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산모 의료비 실적을 보세요. 청소년 산모는 늘어나는데 의료비 실적은 줄어듭니다. 정보의 접근성이 여전히 부족하고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저런 의료 관련 쪽의 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녀 양육 부분에서는요, 가난하기 때문에 더 많이 일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돌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쳐서 아이 돌보지 못하고 쉽니다. 그 다음에 눈 뜨자마자 바로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먼 거리.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서울시만 보더라도요, 강남구는 돈이 남아듭니다. 은평구는 돈이 없어요. 저 청소년 위험한 한부모가 지원할 주거비 지원은 돈이 없어요. 왜냐하면 집값이 다 그쪽으로 갔거든요. 강남구는 남아요. 그래서 서울시 통으로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우리 시 예산이다 이렇게 해서 안 도와주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지자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은 직장이 멉니다. 아이하고 지낼 시간이 더 줄어듭니다. 네, 이런 그 악순환이라고 하는 소득 빈곤이 시간의 빈곤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녀를 혼자 두는 시간이 굉장히 길고요.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인식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양육비를 주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그 문제이고 한계인데요. 수급자로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하기 어렵고, 네. 또 이제 급여를 받는 것이 한번 그 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하고 나면 다시 습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말 그 비자발적인 그 무능력자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분들이 자녀가 대학 가고 졸업해가지고 수급이 탈락이 되게 되면 나이 50에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 그 나이까지 안 했기 때문에 수급자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서 일했을 때 인센티브가 주어져서 공공구조를 받은 가정의 자녀들이 공공구조를 받는 세대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자기 세대에서 빈곤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정책적인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선급제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저출산이 그 OECD 국가 가장 바닥입니다. 근데 아직도 양육비 선급이라고 하는 이 아이들을 나라가 키우겠다라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키워야지만 되거든요. 그래서 양육비 선급제도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주는 거를 다 풀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그 아동복지에 있어서 관계를 메꾸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도와달라고 하면 누구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어머니들 보지 좀 마세요. 애들만 보세요. 적어도 애들은 이 집에서 자라든 저 집에서 자라든 비슷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거. 네. 성인이 알아서 책임지면 그렇게만 해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들도 굉장히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가족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고 이 부분들을 현장에서나 정책을 하시는 그 분들이나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요약한 내용만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충청북도는 어떤가? 잠깐 좀 보면은요. 충청북도의 저소득 콩고모 가족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그 전체 9,475가구 중에서 그 단위가 다른데요. 4,391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자이면 한번 보십시오. 거의 반이 50%가 한부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빈곤하다라고 하는데 빈곤의 여성화라고 하는 게 고스란히 아주 공식처럼 맞는 그런 부분이 지금 충북의 실태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충북 지역에 사는 한부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의 절반이 한부모라고 할 정도로 한부모가 집법 소득자 죄송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는 가구들에 비해서 한부모 가구 복지법 소득자들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를 보게 되면 1689가구에 거의 6,000명 정도의 이를 정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같은 경우에는 부분급여로 바뀌기는 했지만 급여의 수준이 높습니다. 근데 한부모 가족 복지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급여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사실은 별로 혜택 받는 것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동사무소 가서 서류 쓸 때 그거 공짜 이런 정도 몇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에게도 상당히 많은 그 현실에 맞는 지원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의 저소득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복지법 수급자들이 상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받는 분들의 절반 정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이후에 지금 중형모자 가족 복지시설이 사라졌습니다. 중간에 하나가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족복지시설이 2015년도 이후에는 시설수가 하나였고 입소자, 퇴소자, 생활인원이 이제 저렇게 있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하나가 이제 희망나이가 생긴 것으로 아는데요. 이 부분을 다른 지자체와 한번 잠깐 비교를 해보게 되면 지금 전국의 미혼모부 현황을 보시게 되면 대전하고 강원도, 충북이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저기다 조금 색깔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하고 조금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광역시가 지금 960명, 충청북도가 832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현황이나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충북의 미혼모들 같은 경우 고연령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들을 잠깐 보여드리는 거고요. 생활시설들의 현황들을 보게 되면 지금 충북 같은 경우에는 공동생활 시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반면에 대전 같은 경우에는 총 4개입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전라도죠. 전남 같은 경우에는 3개가 있습니다. 별도
절대적으로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2개입니다. 강원은 미혼모 등록 미혼모들 숫자도 적습니다. 700명. 네, 그런데 지금 가까운 대전과 비교했을 때도 저렇고 상당히 충북이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미혼모에 대한 시설 지원이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번역별로도 이렇게 보게 되면 지원기관의 사업 수행 기관들을 보게 되면 옆에 나와 있던 내용들인데요. 지금 충북 같은 경우에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혼모 거점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그냥 다 하나 둘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생활시설을 늘려야 될까? 저는 늘리는 것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시설보다는 지역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시설을 늘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있는 시설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겠죠, 어차피. 그렇지만 있는 시설은 유지를 하되 재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고 있는 시설에서 생활하셨던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시설이라고요. 그래서 조례에 별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충북에 사는 사람들이 특정하게 지자체의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조례 개정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다른 비슷한 지자체의 사례들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과제 부분 잠깐 말씀드리고 제가 요약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때 이 신문 기사는 제가 쓴 게 아니라 2021년 3월 15일자 세종경제뉴스에 나온 제목 그대로입니다. 전국 유일 미혼모자 사각지대다. 이런 오명을 빨리 벗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오면 정말 자립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860여 명의 미혼모 가구 1000명, 2000명보다 훨씬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단기적으로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충북에 살고 있는 미혼모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기 이제 여성가족재단도 있고 하니까 빨리 실태 조사를 해서 대안들 모색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을 빨리 하시고 군별의 지원 차이 효과성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군별의 어떤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타시와 인근의 타시와 비슷한 최소한 그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미혼모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러려면 일단은 무조건 전문가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프론트라인에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 다 바뀌었어요. 높이 올라갈수록 안 바뀌었습니다. 더 보수적으로. 그분들을 바꿔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현 시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해주시고 탈시설화라고 하는 추세를 고려해서 사실은 시설은 대규모화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소규모 시설을 유지하되 사례 관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있는 미혼모들을 좀 지원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혼모의 생애 주기를 고려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와 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삶의 경험들이 조금씩 다르시기 때문에 두 가지다. 어차피 시설에 있으면 그 다음에 시간 되면 제가로 나가잖아요. 시설에 오래 머물고 싶어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양측에 더 많은 골고루 관심을 가져주시되 제가 볼 때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서비스. 그 서비스가 재가에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셔야지 재가에 있는 분들도 아이들이 잘 키우고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과 성의를 다해 발제해 주신 성경현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최명주 이사장님께서 미혼모 원스톱 위기 지원 체계 구축 성과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참고적으로 5분짜리 동영상을 시청하신 후 토론자분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서면으로 진행됩니다.
네, 그 성경현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한 40여 분 정도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대신 저희가 공부를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 최명주 희망날개 이사장님께서 좀 전에 이제 우리가 동영상을 함께 봤는데요. 그것과 이어서 그동안에 미혼모 지원을 위해서 완스톱 체계로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그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한 10분 정도 가능하실까요? 15분? 네, 15분 정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이전에 아까 우리 일부 사회자가 소개를 했지만 다시 한번 토론자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명주 이사장님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토론에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힘든 삶을 살아오신 당사자인 울랑자님께서 참여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여성정책 포럼의 이순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충북도 여성가족정책관님 이남희 정책관님 좀 전에 아주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주제 발제를 해주신 성정현 교수님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최명주 이사장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간단하게 그동안의 성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명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충청북도 박현용 위원장님과 이수계 위원님 그리고 희망날개 날개짓에 항상 묵묵히 응원해 주시는 외부인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성장과 나눔을 실천하는 희망날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미혼모 시설이 전무했던 충청북도의 미혼모들의 위기 임신과 출산, 양육을 도와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가정으로 성장을 보자 20년차 사회복지사회 사비로 2019년 8월에 설치하여 24시간 긴급 상담과 충청권 미혼모 지원 거점 사업, 미혼모자 운동생활시설, 독립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미혼모 원스톱 위기지원 체계 구축 사업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하여는 자료에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 관계로 이 사업을 왜 시작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진행을 하였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앞으로 충청북도 미혼모 지원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동영상을 잘 보셨나요? 네. 저희가 작년에 당사자 엄마들이 직접 본인의 이야기를 글로 쓰고 그거를 노래로 부르고 그 공연을 저희가 충청북도에서 사회정보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엄마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시키고 지역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그냥 엄마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희가 공연을 진행을 했고요. 이 동영상은 사실은 세상의 빛을 처음 봤어요, 오늘. 내부에 오시는 손님만 보시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특별히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1997년 서울에서 미혼모 시설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에는 99%의 미혼모가 입양을 선택을 했고 시설 역시 60곳에서 비공개 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시설을 이용하는 90%의 엄마들이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엄마들은 한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에서는 시설 입소 중심의 상담, 지원, 지역사회에서는 여전히 미혼모라는 편견, 시설들은 더욱 대형화가 되어가고 쇼윈도 시설이 되어가고 시설을 이용하는 엄마들을 향한 주변의 시선들은 더욱 민감해지고 있고 임신 초기나 위기 출산이나 자가 출산이나
자가 양육이나 이런 엄마들은 상담이나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여전히 없고 일을 하면 할수록 고민만 계속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운영하고 있던 시설의 미혼모 정책을 연구하던 중 충청북도 지역에만 전국에서 미혼모 시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청주에는 시설이 없다며 제가 있는 시설에 청주에서 학교를 다니던 친구가 입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는 시설이 광명이었는데 거기가 기차가 제일 쉽게 왔다 갔다 한다면서 입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의 미혼 엄마들은 모두 타도시로 가서 아기를 낳고 초기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육군 중심의 다양한 선택적 주거 지원과 당사자 활동가를 양성하고 그를 통해서 미혼모의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셋째, 지역사회에서의 조화로운 자립을 위한 인식 개선과 미혼모자 가정이 수혜자에서 기여자로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 3월 희망날개에서는 양육 지지 기반이 약한 미혼 엄마들의 생활 공간인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을 개소하고 충북의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빈봉모금회에서 본 사업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미혼모 원스톱 위기지원 체계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첫째, 위기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충북의 모든 종합병원과 산부인과에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하고 안내문을 비치하였습니다. 자료에는 5월 31일자로 184개 기관이었는데 그동안 한 달 동안에 늘었습니다. 6월 25일자로 청주의 약 102개 기관의 설명회를 추가 진행해서 215개 기관의 설명회를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설명회의 설문지를 통해 산부인과보다 약국이 미혼모 지원에 대한 정보가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설명회가 미혼모 지원 정보를 알게 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90% 이상이 응답을 하였습니다. 둘째로 다양한 상담 경로를 확보하고 요토자 중심의 주거 구조를 구축을 위해서 24시간 카카오톡, 카카오 채널, 밴드, 네이버 지식인, 인스타, 페이스북 등의 다양한 상담 경로를 확보하고 상담을 지원하였고 지난해 중국 상담을 제외하고 1년 동안 79사례를 상담하고 상담 사례 중에서 53%가 산전 상담이었습니다. 53% 중에 10%는 임신을 인지하자마자 의뢰한 사례로서 사실은 출산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10%는 출산까지 유지되지는 못했지만 임신 갈등으로 인한 심리 정서적인 안정과 임신 출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에는 빠져있지만 9건의 긴급 현장 상담과 상담을 통해서 약 47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고요. 이 외에도 충청북도에는 특별히 이주 여성과 유학생 미혼모, 불법 체류 미혼모의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혼모들에게는 양육 물품이나 양육 지원 상담, 양육 지원 방문 상담 등의 사업도 지속적으로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새로운 양육 물품을 저희가 구입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후원을 받아서 그거를 새로 손질을 해서 갖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희망에게는 지역의 이동 없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같은 공간에 공동생활가정과 독립개별주택 등 요구 중심의 주거 구조를 확보하고 지난 1년간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을 포함하여 11개의 가정, 22명의 엄마와 아기의 출산과 산후조리, 양육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희망날개의 운영기간이 길지 않아 아직 자립 및 국립주택으로 입주한 가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희망날개 한국미혼모 지원 네트워크와 KDB 기업 운営후원으로 충청지역 미혼모 지원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11회의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였고요. 478가정에게 생필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 활동가 양성가정을 운영하여서 주거, 경제, 자립의 구체적인 지원 체계를 교육을 하였고요. 미혼 양육모의 자립과 더불어 위기 미혼모에게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료 상담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5월부터는 이 교육을 받은 당사자 중에 한 명이 활동가로 채용이 돼서 온라인 상담과 미혼 한부모 가정에게 생필품을 지원하는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센터는 사실 사비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하고 복도에 맨날 짐이 널려 있어요. 사실은 손님들 오면은 막 비껴가야 되고 사진 찍으려면 짐 사이사이 피해가서 사진 찍어야 되고 그래서 맨날 짐 옮기고 밥하고 반찬 나르고 이런 일만 하는 것 같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지역사회에서의 조화로운 자립을 위해서 인식 개선과 기여 활동을 위해서는 2020년 미혼모 당사자들이 아까 보신 직접 불러주고 노래를 부르고 이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요. 공연에서 사용했던 배우들이 1인 1자작곡으로 불렀던 노래들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5월에는 서울에서 음반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들이 음반으로 발매됐고요. 멜론의 음원으로 등록도 하였습니다. 모놀로그 공연의 사운드 트랙으로 사용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음원 수익은 모두 당사자들이 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연을 준비 중에 있으니 다음에는 꼭 공연을 직접 관람하시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분만 저 더 사용해도 될까요? 네. 원스톱 위기지원 체계 구축의 꽃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의 위치입니다. 도보 1분에서 5분 거리 이내 모든 편의시설이 있는 주거환경입니다. 이 공간을 찾기 위해서 저는 서울에서 4개월 동안 수없이 청주를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희망내긴 5분 이내에 초등학교, 어린이집, 도서관, 소아과, 약국, 은행, 버스 정류장 모든 편의시설이 다 있습니다. 홀로 아이를 양육하면서 일, 가정, 자립, 교육, 병행이 용이한 환경입니다. 대형화된 시설들이 유도하지 않게 입소자들에 대한 선입견을 주변 주민들을 통해서 선입견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구조를 탈피하고 소규모 시설, 지역 중심 폐시설 모델의 주거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주민들과도 미혼모 또는 미혼모이 아니라는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아이를 키우는 엄마를 인식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혼 양육모 가정들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가끔씩 지역 어르신들이 지나가다가 세댁들이 부업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일 잘해 이러면서 지나가시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센터 엄마들의 기여활동을 함께 하는데 지난 2월부터 저희는 월 1회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반찬 나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아는 분들은 걱정을 하십니다.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돈도 없으면서 그것까지 왜 하냐고.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반찬을 만들어서 어르신들께 나눠드리는 일이지만 저희는 행정복지센터가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분들을 일부 돌봄의 기능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작은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엄마들은 저녁마다 서로들을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눔 활동을 하는 저희의 미혼모 원스톱 위기지원 체계 구축 사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법인 사업을 처음 시작하며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고소감 없이 운영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2년차 미혼모 위기지원 사업에서는 당사자의 욕구 중심의 미혼모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유연화하기 위해서 정책 연구와 함께 미혼모 가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공동육아와 자립활동이 가능한 구조의 모델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혼모 원스톱 위기지원 체계 구축 사업을 실천하며 충청북도 미혼모 지원 정책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청북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미혼모 지원 시설이 없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지역의 미혼모들이 타 지역에서 아이를 낳고 양육을 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나에게 미혼모 원스톱 위기지원 체계 구축에 따라 산전 지원 시설이 없다 하여도 출산비가 준비되지 않아도 주거가 불안정하여도 임신, 출산 전 과정에 원스톱 통합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2020년 인권복지연구소 하지선, 김지성, 환경문헌 박사의 시설 입소 중심 미혼모 지원의 한계와 개선 방향 연구에서는 비입소 미혼모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출산 시점부터 시작되는 지원과 시설 입소 중심의 지원 체계가 갖는 한계는 당사자들에 대한 정책 관심의 부재로부터 출발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미혼모 지원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합니다. 지지체계가 없거나 양육자의 준비가 될 때까지 도움이 필요한 엄마에게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형시설이라든지 시설 중심 서비스 지원은 변해야 합니다. 충청북도에서는 희망 10개가 구축한 미혼모 원스톱 위기지원 사업을 지원한다면 현재 초기 양육환경 조성 연구라든지 시설 입소 중심의 지원 한계 연구 등 정책 연구가 시작되며 정책 연구를 하고 있는 그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행하는 지자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혼 한부모 가정 그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여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한 가정을 지키고자 엄마로서 그 삶을 투자한 여성입니다. 엄마로서 이들을 바라보고 응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충북으로 오게 된 계기와 이 시설의 방향을 출산, 양육, 주거, 경제활동 가능한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의 미혼모들이 조화로운 자리를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 현 시설화 추세의 그 통합형 모델을 지금 시도해보고 계시다라는 것, 이렇게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자들에게 한 8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고 제가 이따 추가로 질의응답 시간에 마무리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당사자이신 볼람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10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사단법인 희망 날개에서 당사자 활동가로서 활동을 시작한 볼람자입니다. 아주 예쁜 아들과 함께한 지 벌써 10개월,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람은 아이를 못 키우겠다며 입양 보내자고 했지만 7시간의 진통 끝에 출산하고 처음 아이와 마주하던 순간 저는 이 아이를 내 평생 지키겠노라 다짐을 하며 그렇게 저는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아이와 산부인과에서 태어나며 세상으로 나왔을 때 솔직히 미혼모 한 부모라는 단어들은 저에게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여느 가정들과 다를 것 없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아이와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가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와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것도 잠시 저와 아이에게는 커다랗고 막막한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정하고 출생신고를 하러 처음 행정복지센터에 갔을 때 직원분들 모두가 친절하셨습니다. 홀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을 보시고 조심스럽게 한부모 지원과 기저귀 바우처를 말씀해 주셨고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직원분의 대답은 아쉽지만 아직은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헤어진 아이 아빠의 명의로 된 월세집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고 저는 막막한 마음을 뒤로한 채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이와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나는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구나 라고 혼잣말을 하며 아이
아이와 불안하고 위태위태한 이 상황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더욱 막막해졌습니다. 지금의 나는 이 어린 아이를 놔두고 일을 하러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30만 원으로는 분유 기저귀, 병원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고 모아놓았던 돈도 다 떨어져가고 그렇게 저는 하루 종일 혼자 아이를 보며 밥도 먹을 시간 없이 요플레로 끼니를 때우며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산후조리는 생각지도 못하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100일을 버텼습니다. 버티고 버티다 이러다가는 아이와 저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작정 도움을 받을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희망날개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희망날개로 입소하는 날 2020년 11월 25일 잊혀지지 않는 날입니다. 그동안 도움받을 곳이 없어서 전전긍긍했던 마음이 없어지고 안도감이 들어서 깊은 잠에 들었던 날이었으니까요. 어느덧 2021년 6월이 돌아왔지만 저는 10개월 전 도움받을 곳이 없어 힘들어하던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하며 문득 저와 같은 일들을 겪고 힘들어하는 미혼모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힘든 상황에 처하여 어려움을 토로해도 서류상으로 걸리는 것이 있다고 안 된다고 단정을 지어버리고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고 해버리는 것이 아이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혼모들이 아이를 양육하게 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를 만들었다지만 실질적으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미혼모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대로 된 심사 하나 없이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미혼모들을 지원하고 그들을 돕기 위하여 수많은 제도를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임신을 처음 알게 되어 홀로 무성업을 털고 있을 때 어디로 연락을 해야 할까요? 홀로 아기를 낳게 된다면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어디로 연락을 하면 알려주나요? 꼭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미혼모 시설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아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시설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갑자기 진통이 왔다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 할까요? 몸조리가 끝나고 아기를 키우는 것만 도와준다면 다시 일을 하며 아기를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복지시설에서 상담을 받고 안내를 받으라고 떠넘기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한두 가지의 문제점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을 때 도움을 요청하면 현장으로 나가 직접 보고 들은 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들의 실상을 실제로 보고 만나서 보고 듣는다면 미혼모들의 어려움이 무엇이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산전부터 산후까지 아이를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고 시설에 입소하지 않아도 정보를 얻고 상담받고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이곳저곳 떠돌지 않고 한 곳에서만 상담을 받아도 모든 지원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 그러한 통합 지원이 가능한 곳이 정말 필요합니다. 출산 후 아이를 양육하거나 하다가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과 출산 전부터 미래를 설계를 하고 준비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출산 전부터 안전한 보호와 지원, 안내를 받는다면 미래를 위한 준비를 더 빠르게, 더욱 자세히, 더욱 탄탄히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령화 저출산 시대라며 출산을 장려하는 시대이지만 정작 자신과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든 엄마들에게는 멀어 보이는 지원들, 서류 한 장만으로 그들을 평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10개월 전 아이와 함께 생사의 고비를 넘어 지금은 희망 후보입니다. 매달 통장에 쌓여가는 금액들을 보며 우리들의 보금자리를 꿈꾸고 하나씩 배움으로 채우는 날들을 통해 새로운 삶을 꿈꾸고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반찬을 만들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세상의 모든 가정들이 그리고 모든 한부모, 미혼모 가정들이 함께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말 본인이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너무 당황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가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체계나 제도가 너무 비대하다라는 것, 이분이 간절하게 당사자로서 했다는 것이 그 정보를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완식적으로 한 곳에서 그냥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통합으로 지원되었으면 좋겠다. 아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주제발제에다가 하신 말씀을 당사자로서 말씀을 하시니까 더 결결이 와 닿은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충북 여성 정책 포럼의 이순희 대표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순입니다. 충청북도 의회에서 충청북도 미혼 한부모 지원 현황과 과제라는 이렇게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거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후로도 의회의 이상이 달라졌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자모원이라고 하는 미혼 모자 기본 생활시설이자 대한입학교육기관으로 운영되었던 자모원의 여러 가지 지원 인력을 활동을 했었습니다. 행정적인 지원도 있었고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활동을 하게 돼서 오늘 이 자리는 어떤 것보다도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모원이 폐원되기까지 그 과정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 토론회가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이제 건강가정기본법에서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된다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법적인 결혼 없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미혼모 부 가족에게 또는 이혼이나 사별로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들이 이 법에 따르면 사실 건강하지 않은 가정입니다. 건강과 건강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구별이 어떤 것일까요?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고요. 여성가족부에서는 최근에 아이가 아버지 성을 따르도록 하는 부성 우선주의를 폐지하고 또 법적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혼 커플이나 아이 엄마의 협조 없이 아이 출생 신고를 하기 어려운 비혼부 등을 다양한 가족으로 포용하고 사회적 돌봄 체계 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매우 고무적이죠. 특히 그 엄마의 협조가 없어서 출생 신고하기 어려웠던 그 아이 아빠에 대한 상황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런 것들이 정책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런 아이들이 또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이제 방송인 사유리 씨가 비혼으로 출산을 하게 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많이 불러일으키게 됐는데 미혼 한부모 당사자들의 의견은 그거죠. 시설 하나, 기관 하나 더 늘리려는 정책을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데 우리 뭐 하다 보면 늘 시설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미혼 한부모가 나는 미혼 한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지역에서 내 이웃과 함께 살지 않고 시설의 별도로 떨어져서 함께 생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를 할까요? 자모원 같은 경우도 외지에 있었지 않습니까? 오창에 한참 가야 돼요 거기도. 아까 그 정책관님이 그 토론 자료에 보면 회원 이후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는 계속 변하고 있는데 오래전에 만들어졌던 시설은 그 상황에서는 당위성이 있었습니다. 꼭 필요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변하고 사람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시설을 선호하지 않는데 충원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원 대비 현재의 충원위를 확인하면 아, 이 시설들이 지금 왜 공실률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건가? 이유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정책에 반영할 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맞춤형 지원이나 일자리, 특히 개인의 행복을 전제로 해서 사람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아까 우리 볼랑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수많은 저출산 정책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지원 구간이라거나 복지제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복지 비용이 엄청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혼 한부모, 청소년 부모들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오늘 토론회에서도 미혼 한부모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미혼이 맞는 것인지 비혼 한부모가 맞는 것인지도 이제는 우리가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계청이 2020년도에 그 사회조사 결과에 보면 30.7%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국민의 69%가 혼인이나 혈연경과 관계가 아니어도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면
가족이 될 수 있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 또한 수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통계의 답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그만큼 사회가 빨리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미혼 한부모 정책은 미혼모 관련 시설 운영을 중심으로 미혼모를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재가에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 미약하고 통계로 나와 있는 미혼모를 지원 정책의 상당수는 시설에 입소해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에 입소하는 미혼모는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설이 아닌 재가에서 나의 이웃들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서 교수님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꼼꼼하게 잘 발제를 해주셨는데 사실 가장 필요한 게 경제적 등본이죠. 이거는 복지 대상자라면 거의 모든 분들의 공통 아닐까 싶어요. 근데 특히 이제 미혼 한부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적 등본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또 다른 문제들을 계속 낳게 되는 것이죠. 돈이 있으면 아픈 것도 덜하지 않겠어요. 미리 우리가 진료도 받고 또 취업을 할 수도 있죠. 아이를 누가 봐준다면 취업을 할 수 있는데 아이를 봐줄 수 없기 때문에 취업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또 경제적인 문제와 가장 많이 의식주 측면에서 본다면 주거 문제일 텐데 미혼모 정책에서 보니까 매입임대, LH 매입임대 같은 것들이 좀 확대가 많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주거 지원에서는 그 LH 매입임대가 일반 그 어르신이나 또 장애인에게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미혼 한부모에게도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녀 양육에 대한 돌봄 지원 체계가 정말 필요하다. 아이돌 서비스 같은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가에 계시는 미혼 한부모 가정에서 아이돌 보미를 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그림의 떡인 거죠. 시설 중심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시설에서 그 아이돌 보미 쓰는 거 너무 쉽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재가에서 사용하기에는 아이돌 보미 자체를 여러 가지 지원 체계나 신청 절차부터가 까다로워가지고 굉장히 그림의 떡이다. 좋은 제도가 있으나 나에게는 해당사항 없는 이런 제도라고 하는 것이죠. 충청북도에 꼭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우리가 복지에서 수급인 경우는 수급자에게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지원하면 이중지원이라고 대부분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미혼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아이 양육에 대한 부분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너무 힘든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부분이 거기서 스톱되어 있다고 하는 거라서 우리 도가 수급자이면서 미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좀 지원해서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고 본인이 경제활동도 할 수 있고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 도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다른 도가 이렇게 지원하는 데가 있어? 전국적으로 없더라고요. 없지만 필요성과 시급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충청북도가 좀 앞장서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좀 그렇게 저희 도 입장에서 어렵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충청북도가 좀 앞서서 모델화 사업을 해봐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큰 틀에서 세 가지만 제안하자면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모든 복지 영역이 탈시설화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에서 아무리 좋은 덕과 의식주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역에서 살기를 희망하지 시설에서 살고 싶어하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탈시설화 정책에 대한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미혼 한부모 가족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받고자 하는 서비스, 영부자가 주고 싶은 서비스,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이 주고 싶은 서비스가 아니라 당당하게 내가 받고 싶은 서비스,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현재 미혼 한부모 가족에 대한 통계를 봤더니 약 27,8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인 경우는 미혼 상태에서 아이를 맞이한 엄마들 중에 70%가 현실의 벽 앞에서 아이를 포기한대요. 내가 키울 수 없다 도저히. 그래서 입양을 보낸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1%의 엄마들만이 아이를 포기한대요. 출산은 기혼자만 할 수 있다는 우리 사회 인식이 전통적인 형태와 다른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제는 다르게 바라보고 끌어안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미혼 한부모는 자신이 낳은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양육하고자 노력하는 부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지원을 하고 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아이와 함께 행복한 이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충청북도 이남희 여성가족 정책관님께 말씀 남기겠습니다. 예. 오늘 이런 자리에 올 수 있게 돼서 저도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또 그동안 이제 여러 시설들을 돌아보면서 직접 필요를 현황을 좀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과 정부 지원 시설로는 아니고요. 민간은 이제 희망 날개처럼 이렇게 그 정부 공식 지원을 받지 않고 하는 그런 이제 기관들이고 그런 경우에는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그 필요에 따라서 부응하는 시설장, 상복장, 생활복지사, 생활유도원, 간호사,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다음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를 지원하는 공동생활 지원은 41개가 있고요. 2년간 머물 수 있고 1년 연장할 수 있고 숙식이나 자립 지원을 합니다. 여기는 2명의 시설장과 생활복지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현재 지원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형태에 대한 굉장히 이제 많은 비판들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돈은 지금 현재 구체적인 시설을 개원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지금 개입의 여지가 없습니다. 실제로 구체적인 개원과 시설의 운영은 시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청주시에서 강기자 의원님 오셨다 가셨는데요. 실제로 이제 물론 도에서는 어떤 이제 그런 촉진을 하고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호의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내에 미혼모 출산 지원 시설이 없다고 이제 그 말이 사실입니다. 현재 없습니다. 2016년에 청주 장원이 표현됐는데 있던 시설이 표현되는 것은 정말 어렵고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알아보니 예수꽃동네 음성꽃동네 유치재단에서 올해 말에 미혼모자 복지시설을 지금 건립해서 개원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생활 지원용으로 해서요. 미혼 임산부 및 출산 후 아동 양육 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에게 분만과 숙식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사실 아직은 구체적인 운영자가 누구고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실은 지금 이제 발표해 주신 당사자분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떤 역량도 계시고 의식도 있으시고 그런데 저희가 시설을 현장을 확인하면서 미혼모나 미혼부에서도 굉장히 개인별 편차가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청소년 한부모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고요. 또한 청소년이면서 미혼모 미혼부 부모인 경우는 아무 데서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학업, 생계, 양육의 삼중 부담에 노출되어 있으나 여기에 대한 정책이나 시설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도 미혼모 관련한 시설에 대한 방문을 하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는 인천에 있는 시설이었고요. 여기는 민간이고 주로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이나 아름다운 재단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받으면서 주로 청소년 부모나 청소년 미혼부를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시설형이 아니고 독립주거를 합니다. 예를 들어 500에 월세 50만 원이다 그러면은 1년치를 먼저 주고 나머지는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연장하면서 아예 주는데 처음에는 초밀착 사회 관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이가 있으면서 자기까지 돌보면서 생활을 꾸린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멘토를 두고 초밀착 사례 관리를 하고 생활이나 양육에 대한 코칭을 하다가 이제 점점 좀 상황이 좋아지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사례를 보았습니다. 전주에도 이런 인큐베이팅 하우스가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이제
정부 지원은 아니고 순수히 이제 민간의 역량 어쨌든 혼자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지원을 해주지만 그러나 이제 약간 거리는 둬야 되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이것에 관해서 어떤 형태로 수용을 할 수 있는지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기본생활 지원형 즉 그 안에서 산모가 출산할 수 있는 출산 후에 산조리 과정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어쨌든 보통 이제 신규 시설은 설치 2, 3년 후에 지자체에서 평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시설의 생활 통제를 꺼리는 영향 때문에 뭐 입소율이 50% 되고 전국적으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보통 대부분의 미혼모 기본생활 시설은 전국 단위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충북에서 만들어서 하면 전국에서 다 오실 수 있는 그런 개방된 시설이라는 것도 물론 저희도 다른 곳에 대전이나 천안이나 뭐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결론이 뭐냐라고 여쭤봤더니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건 기본생활 지원형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위기 지원에 있어서 이제 단 몇 개월이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도 충북에 유입할 수 있는 수요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신중히 검토해 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돌고민 지원은 현재 시설 중심으로 시설에 있는 그 산모에게만 그 아이돌고민을 이제 무료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경우에 자기부담금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집에서는 개인 집에서는 하기가 어려운데 이것은 이제 그 아이돌고민 주 부처인 영상가족부에 건의를 해서 한부모인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의 필요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고맙습니다. 어쨌든 그 정책관님께서 발표하신 토론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주제발제자나 토론자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두 분의 발제와 세 분의 토론을 들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서로가 혹시 상호 토론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혹시 질문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까? 네, 그 정책관님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가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정부 지원, 주로 이제 시설 중심으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가서 보고 이렇게 적용을 어디까지 수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실은 이 자리에서 주제 발제자나 토론자분들께서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은 지금 미혼모에 대한 그 지원 체계가 전혀 안 되어 있다. 지원 체계라는 것은 꼭 시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충청북도나 각 시군에서 이걸 접근을 하실 때 다른 시설로만 접근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어디에서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될지 정보적 자료가 다를 수 있는 데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원스톱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이 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이제 지적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위기 지원이나 경제활동, 주거 지원, 아이돌봄 지원 이거는 기본으로 가야 되는 건데 라는 지적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방청석에서 질문하실 분 계시면 손 드시고 저희 직원이 마이크를 전달을 하면 그때 그 성함을 좀 소개하시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으로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강태재 대표님. 저는 그 최영주 희망날개 이사장님께 좀 질문을 하겠는데요. 제가 듣기로 얼마 전에 그 희망날개가 청주시에 지원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것이 이제 부결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희망날개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게 탈락이 될 때, 심사에서 탈락될 정도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좀 다른 이유가 있던 것인지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보통 두세 개씩 이런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 지역은 전무하던 그런 상황에서 우리 고장 사람도 아닌 분이 자원해서 우리 고장에 와서 이런 시설을 열었는데 적극적으로 오히려 지원하고 성원해도 모자랄 그런 상황에서 1년여 운영을 토대로 해서 지원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과연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지 아니면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좀 궁금해서 좀 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 과정은 저도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과정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박민자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의견을 전달을 하셨고 저도 전달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에게 시설 운영평가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었고 그거에 관련해서 평가가 진행이 되기 위해서 시설평가도 그렇지만 기본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평가를 어떻게 하고 어떤 배점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평가서를 어떠한 자료를 낼 때까지도 어떠한 배점이라든지 어떠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 이제 마련하겠다라고 유선상으로 전달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저희에게 보내달라는 자료를 보냈고 그거를 통해서 평가를 하겠다라고 했고 현장 방문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저희는 평가 일정 자체도 통보를 받지 못했고 평가위원들이 현장에 방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뒤에 부적격이라는 공문 한 장만 받게 됐습니다. 물론 저희가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모든 일들을 수행하는데 단 2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 물론 오류가 났을 수도 있고 오류가 났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러면 이거에 관련돼서 설명할 기회라든지 소명할 기회라든지 서면상 아니면 현장 방문이라든지 평가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 소명할 수 있는 절차가 있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할 것이고 원스톱 체계가 진짜 필요하다라는 것들은 이미 현장에서도 계속 논의가 되는 내용인데 그러면 무언가는 시설의 엄마들을 계속 입주를 하겠다고 요구를 하는 상황이고 그럼 무언가는 지원체계 안에 들어가서 엄마들은 안정적으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뭔가는 우리가 그거를 바꿔야지 된다면 바꿔야 되니까 어떠한 내용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뭐가 잘못되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내용을 알려달라. 그거는 내부 운영이라서 알려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전달을 받았고 한 3일 뒤에 그러면 정보 공개 청구를 해라라고 해서 그 내용만 저희가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7월 첫째 주에는 저희가 무엇을 변경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문서로 해서 가볼 예정입니다. 지금 답변을 듣고서는 저는 왜 탈락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시설이 뭐 부족한 건지 규모가 작아서인지 아니면 운영 시스템 문제가 있는지 뭐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발제자나 토론자들 말씀을 들어보면 시설보다는 이제는 재가로 이제 가고 그 중요한 과정에서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감직하다 이런 의견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지금 희망날개가 하는 그런 정도의 사이즈가 적절한 거로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여성정책관께서는 시설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도 당국에서는 지금 청주시가 희망 날개에게 그 부적격 판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생각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이 과정에서 청주시 담당 과장님이 조직이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의 과정을 저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사실 2, 3년 정도는 평가를 해야지 그 지원을 한다라고 이야기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동생활 시설로서 신청을 할 경우에 공동생활 시설로 신청을 할 경우에 이제 그 사단법인이나 이제 이런 형태가 개인의 어떤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한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꼭 희망날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고, 일반적으로 저는 뭐 복지직이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은 복지시설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정부 지원 시설이 그렇다라는 것은 저는 이제 정부 지원 시설만 줘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정부 지원이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어떤 지켜야 할 규칙이나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서는 저는 이제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또 이제 우리 희망날개처럼 또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정말 거기에 여러 가지 활동의 성과도 있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워낙 이제 복지시설 자체에 대한 신뢰감이 좀 부족한 것도 원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복지 전문가인 우리 이순희 포럼 대표께 좀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정책관국에서는 그 희망날개가 운영 경력이 일천하고 여러 가지 평가가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궁금하거든요.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저는 여성분야 전문가는 아닌데요. 복지시설이 대체적으로 보조금을 쓴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인 거잖아요. 그래서 청주시의 입장은 잘 모르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체적으로 복지시설에 지원을 할 때는 일단 운영하는 거죠. 본인들이 법인을 만들든 비영리 단체가 됐건 해서 운영하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평가받아서 국가가 보조금을 줘도 되겠어 라고 오케이가 됐을 때 사실 인정받는 거고,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죠. 시 입장에서도 여기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거니까 이해를 했고, 시 입장은 저희가 지금 들어보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 입장도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시는 거니까 충분히 그 입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서로 간에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보조금도 보조금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이사장님도 희망날개가 지향하는 바가 그렇다면 무시하고 설득하고 타당성이 있을 때 지원하고 사회적으로 안정권을 들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좀 보충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사실은 임대주택은 미혼모 같은 경우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임대주택이나 혹은 지금 기업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사실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월세 50만 원 정도를 2, 3년 지원하면서 이렇게 계속 연장해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물품도 많고,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기를 데리고 딸랑 집에 혼자 있을 경우에 이 생활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멘토가 필요하고, 실제로 이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도 저희가 봤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멘토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제 그런 것을 자원봉사로 하고 있는 그런 곳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속적으로 그게 좀 유지가 되려면 좀 그런 건 가능하지 않나 하는 게, 지금 사실 주거 지원 자체는 청주에서도 오창에 천주교 유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새생명 지원센터에서
거기 임대주택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집만 있다고 이분들이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개인별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체적 건강, 뭐 정신적 건강, 뭐 아이의 상태 그런 게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어서 그 빈 부분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하는 것은 좀 고민해야 하는 정책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시 좀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 관련된 복지시설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복지 관련된 복지시설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복지시설은 복지부 라인에서 여러 가지 시설을 그동안 운영해왔고 많은 제도들이 그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시설들이 여성 상담원실도 마찬가지고 많은 시설들이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조차도 복지시설에 너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대우, 또 지금 시사 계시는 입소자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책을 펴에 있어서 거의 70% 정도? 복지부에서 정책하는 것의 70% 정도의 정책들을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은 정말 저희가 복지 라인에 대한 시설이 같은 복지에 대한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다면 유사해야 되는데 그 차이가 너무 커서 우리나라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지원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그 주제 발제자 두 분과 토론자 간단하게 그 마무리 발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정민 교수님. 충분히 160만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이제 보니까 그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국회법 대상자나 이제 한국어처럼 대상자의 숫자를 보면은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조금 노출되지 않았거나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세밀하게 3년에 한 번씩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한국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조금 이제 대상을 특화시켜가지고 조금 살펴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충북에서 갖고 있는 분명한 강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스몰 분석을 통해서 한부모가족, 특히 위험모 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들을 도출해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 왜냐하면 그동안 특화된 영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기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부모 가족, 특히 이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대전제를, 정책의 대전제를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충북의 어떤 그 조례를 통해서 지원 서비스 등 뭐든 하고 있는 데들이 꽤 많은데 여기서 좀 획기적으로 정말 조례를 통해서 그 공백을 좀 메꿔보는 건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잠원을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방문해서 시설평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잠원이 굉장히 제 기억에는 정신지체 미혼모들이 좀 유난히 많았죠. 그래서 여기 정말 필요한 데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이 되고 하는 것들을 보기에 좀 여긴 정말 필요한데, 시설이 다 탈시설화 되어야 돼도 여기는 정말 필요한 데였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표현이 됐는데요. 다시 자료를 보니까 기본생활시설이 또 하나 여기 중복이 되는 걸로 나오는데, 기본생활시설은 필요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이미 조정이 되니까 아마 이제 운영이 될 텐데요. 그렇게 오랫동안 미혼모들이 한부모들처럼 머물지 않습니다. 3년 이렇게 머물지 않고요. 어떤 경우에는 한두 달 만에도 나가버리고 이렇게 들락날락 되게 많은 데고요. 좀 머문다 해도 고연령의 미혼모들이 생기면서 머문다 해도 이어지는 그 미혼모적 공동생활 시설들도 또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희망날개가 지금 이제 시에서 한 번 지원하기 시작한 기숙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탈시설화의 이 동향에서 폐지하기도 어려워요.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저쪽에서 이제 희망나에게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지향하겠다라고 딱 걸고 나온다면 저는 다른 대학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설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공동생활과정에서 원스톱 서비스 하겠다라는 게 별로 없거든요. 원스톱 서비스는 공동생활과정이 아니라 지역 재가에서 주로 부르짖는 슬로건이에요. 근데 공동생활과정에서 그걸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좋은 모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관련된 전문가들이 결합을 해서 만들어보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스톱 서비스가 여기서 이루어지면서 지역으로 나가는 케이스들을 사례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기본생활 시설도 사실은 갈 곳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어린 미혼모들이 갈 곳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장기적으로 머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도에서 버리지 마시고 어떻게 이 강점을 살려줄까를 고민해 보셔서 자녀들 어린아이들이 나가지 않도록 이 지자체에서 이 지역의 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찾아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성정현 교수님 고맙습니다. 최명주 이사장님 간단하게 좀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1분 내로. 감사합니다. 저희 평가 관련해서 말씀 주셔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평가하신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저희 원스톱 지원체계에 관해서 서류를 보시고 혹세무민이라고 평가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거 할 수도 없는 일을 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서류를 냈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보조금 지원 없이 이 일을 1년 만에 해냈고 지금 현재 엄마들이 그 사이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지만 저희는 이 일을 계속 해낼 것이고 내년에는 이 일을 충청북도에서 함께 힘을 실어주셔서 정책 연구와 함께 체계를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명주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이순희 관장님 혹시 그때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되셨어요? 예, 그러면 불남자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당사자로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알았는데 혹세무민이라고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혹세무민이라고 하셨다는데 저는 되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원스톱 체계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혹세무민이라고 하셨다면 그분을 정말 부끄러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남자님 고맙습니다. 이남희 정책관님. 예, 아까 많은 말씀하셨지만 간단하게. 예, 저도 이번에 이제 우리 최명주 사장 덕분에 여러 가지 사례들을 조사하면서 정말 안타깝고 마음 아픈 경우를 많이 접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말씀을 들었는데요. 사실 이제 저는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여성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90년대 후반에 덴마크나 이 스웨덴 이쪽의 미혼모 정책을 공부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 그 나라들은 이미 90년대에 미혼모가 발생을 하면 그 미혼모에 대해서 만약에 미혼모가 대학생이다 그러면 그 학생의 대학 학자금, 그 아이의 양육비 그리고 그 아이의 돌봄까지도 우리 사회가 책임져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발표했을 때 그럼 미혼모를 양산화하는 정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일부 목사님이 계셔서 그때 그분하고 논쟁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하면서도 참 깝깝하다라는 생각을 한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각 시군에서 인구 소멸로 지금 아이를 낳으라고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낳아져 있는 아이에 대해서 잘 엄마가 키워보겠다는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지금 사회가 전혀 책임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이를 낳으면 얼마 줄게 무슨 딜하듯이 각 지자체가 그렇게
막 선언들을 하시면서 이미 나아져 있는 아이 잘 키워보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고 방치하고 있고 오늘 얘기는 다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정대관님께서 뭔가 책임지고 이거를 정책을 입안해서 시행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책임 있는 답변은 못 하시지만 저희 의회도 우리 사실은 박현명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토론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것 좀 해보자라고 제안을 하셔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건데요.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알았지 않습니까? 미혼모들이 당장 정보를 알 수가 없다. 그럼 그거 찾아내고 그분들을 지원하고 그분들이 내가 어디에 적어도 여성폭력에 대해서 1366으로 전화하면은 지원을 해주더라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미혼모들은 전혀 사실은 1366을 통해서라도 가능할 텐데 이제 이런 정보를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완스톱 체계는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 저는 공동생활 과정에서 이걸 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청주나 충청북도 내에 이 미혼모를 지원하는 전문 그 지원센터가 있어서 그 센터에 전화만 하면 거기에서 완스톱으로 뭐는 어디 시청 그 보호시설 그 공동생활가정 거기 들어가서 생활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데를 딱딱 연계해서 그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야죠. 그리고 적어도 아까 불란다님께서 말씀하신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 서류로만 판단하는 거는 이제 지정해달라. 정말 그 생계 그 위기 상황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거는 좀 공무원분들이 새겨들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들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여성재단에서 박혜경 대표님 와 계신데요. 중국에서 적어도 그 미혼모에 대한 실태조사 하신 적 없지 않습니까? 그죠? 실태조사를 통해서 요구에 기반한 그 서비스, 생애주기를 고려한 서비스는 반드시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시행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서 계속 미혼모 하면서도 저도 이 슬로건을 만들면서도 계속 깨름직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엄마들한테 그냥 엄마라고 하지 비혼모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는 계속 미혼모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엄마다라고 그분들이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용어의 문제도 차제에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탈시설화 현상에서 현실에서 시설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들을 하지만 그분들이 당장 일주일이 있든 한 달이 있든 두 달이 있든 아이를 출산하고 출산 전후의 위기 상황에서 지원받기 위해서는 저는 시설 하나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걸 이제서야 출발을 하고 있는 게 저는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와 계시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라든가 그 정말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도 정책적으로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손 들고 계신데요.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주시까요? 네, 제가 이거 관련 연구를 해봤던 적이 있어서 책임감을 느껴서 좀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까 인천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인천 역시 제가 이제 그쪽으로 이제 좀 알고 있어서 이야기 드리자면 인천 역시 이렇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천 역시 이렇게 좀 정부 지원을 받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요. 이 지금 시설을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지원 시설들이 다 각각 들어가려면 입소 자격이랑 입소 기준이 다 달라서 진입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임신 전부터 원스톱으로 지원되는 그 모델을 우리가 충북에서 진짜 먼저 시작을 하면 타 시도에서 다 배우러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조례 제정 등등을 노력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취합된 게 위기 지원이나 경제활동, 주거 지원, 아이돌 보험, 양육 이 문제는 반드시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갈지 우리 오늘 이 그 토론회를 주최를 한 정책복지위원회 박혜명 위원장님 간단하게 지금 마무리 말씀 한 말씀 하시고 우리 하겠습니다. 좌장이신 이수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지당하시고요. 또 우리 어쩌다 두 분 다 논리력 있고 타당성 있고 그리고 토론자로 나선 세 분 정말 고생하셨는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미혼모라는 것이 아까 임신, 출산, 양육까지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제도에 의해서, 여가부의 제도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원 사업이,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시군 이양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할 일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전에 고통과 차별, 편견 이런 부분들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이 세상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언가를 스스로 찾으셔서 이런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부분, 단 이양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이나 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도에서는 이 전체 11개 시군에 대한 미혼모가 궁금해하는 사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불랑자 실제 경험을 하고 계시는 이분들이 필요한 시설로, 그러니까 재가를 원하면 재가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되고, 시설에 내가 가겠다라고 선택을 하면 그 선택에 의해서 지원하고 사회가 도와주고 국가가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이와 관련된 도와줄 수 있는 것과 관련된 조례는 우리가 입법기관에 우리가 할 테고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만들 거고요. 시에서나 공무원들이나 심사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미혼모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없지 않으면 계속 탈락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거를 다 봤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곤란하지만 박미자 의원조차도 왜 탈락됐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랑도 셋이서 와서 몇 번 토의를 했었는데 과연 이런 시스템의 행정이 이게 타당하냐. 기준이나 매뉴얼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준이나 매뉴얼을 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저거를 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반성할 건 반성하고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가 정말 누구나 다 행복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충청북도로 발돋움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과정들 이런 분들이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수계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힘을 합쳐서 모든 걸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미혼모 가족이 다양한 가족의 하나로 인정받고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될 때까지 함께 하는 일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의 주제 발제자 분과 세 분의 토론자에 대해 여러분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